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중국 국가부도 선언, IMF, 한국은행, 뱅크런, 국가부도,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금지, 미국 관세, 그대로 관세 맞불,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 125% 관세를 때리는 등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경기 침체, 자본 이탈, 산업 붕괴라는 전형적인 경제위기에 빠졌습니다.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도 부동산 침체발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지방채권과 은행, 정부가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선언만 남은 상황에서 IMF는 중국의 내부 문제와 부동산 위기에 해결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아우 심각해요. 지금 주먹을 불끈 쥔 시진핑, 이제 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정말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러기 상태인데 방금 중국 국가부도 선언, IMF, 한국은행, 뱅크런 긴급 발령. 자 볼까요? 중국, 미국에 대항할 3대 무기. 허세가 너무 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거 보고 먼저 급한 상황을 짚어보자고요. 중국, 미국의 협조적 국가 보복, 이거 뭔 말입니까? 지금. 아니, 미국이 협조하면 보복을 하겠대요. 이거 완전 빨갱이 국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세 가지 카드. 허세예요, 허세. 제가 보기에는. 3대 무기. 히토류를 중단한다. 두 번째, 미국 협조한 국가는 보복한다. 세 번째, 미국 관세를 그대로 맞받아 치겠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 양보 안 합니다. 반도체 조금 양보한 거 외에는 전혀 없어요. 먼저 히토류 중단. 히토류는요, 자동차, 드론, 로봇, 모든 미사일까지도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종류가 정제된 6가지 히토류와 자석까지, 히토류 자석까지 제한적으로 하겠다. 와, 미국 히토류를 이미 비축은 해놨는데 그 규모가 너무 다양해서 틀림없이 완제품을 만드는 그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거예요. 자, 미국 협조한 국가에 보복하겠다. 두 번째, 중국의 허세입니다. 건드리면 보복. 미에 협조적이거나 자, 협상국으로 너무 달라붙으면 우리가 때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아우, 중국이 그럴 힘이 있나요? 70여 개국 미국과 중국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주요국가 70여 개국이 지금 미중이 똑같은 보복을 하겠다고 하네요. 둘이 쇼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이. 제2의 사드. 근데 우리나라는 좀 되새겨 봐야 돼요. 제2의 사드, 한한령. 이거 그래서 제가 중국을 싫어해요. 아니, 사드 배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호를 위해서 지금 북한하고 맞대어 있는데 한한령을 때려가지고 우리나라 문화, 수출 아예 그냥 직격탄을 만든 게 중국이에요. 그래놓고 뒷구녕에서는 다 봤어요. 자, 미국 관세에 맞받아친다. 미국이 145%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도 125% 반격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국이 200% 넘게 250%를 때리면 중국도 그대로 때릴 거예요, 아마. 미국 관세에 대응하여 끝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단 중국 반도체와 회로 관련 8개는 일부에 대해서 13%만 부과. 자기들이 반도체가 약하니까요. 그 부분은 액에게 조금 양보를 했네요. 여튼 허세가 너무 심해요. 자, 만약 유럽을 적으로 돌려갖고 중국이 살아날까요? 자, 중국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국 경제적 총체적 난국. 먼저 경기 침체부터 볼까요? 부동산 붕괴입니다. 소비 지출 감소됐고 부동산이 붕괴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돌아가요. 투자는 아예 제로. 자, 소비 지출 볼까요? 온라인 알리바바 매출이 또 급감했답니다. 성장률 4%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요. 소비, 생산 감소하고 실업률은 무려 5%. 젊은 층의 실업률은 무려 20%. 와, 자본 이탈. 유령 도시가 30개나 돼요. 여러분들 도시 유령 도시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데 30개. 미분양이 3천만 개입니다.
이거 가볍게 볼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분양이 100만 개라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3천만 개예요. 우리나라 미분양 100만 개하고 맞서는 그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매장도 급감, 애플, 구글 투자를 아예 안 해버려요. 축소가 아닙니다. 지금 안 합니다. 중국 주가 좀 뭐 반등하다 어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주가에 빈다면 진짜 피라미 뛰지도 않고 외국인들은 파상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자, 붕괴 징조. 작년 8월 제조업 생산 4.5%, 실업률 5%, 지금도 실업률 세요. 정유설비 마이너스 6.2, 철강 생산 마이너스 6.5. 와, 정말 실업률, 제조업 가동률, 중국 20년간 성장, 구조적 붕괴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자, 앞불사.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미국, 이게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가 닮아갈 줄 알았더니 저는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 성장률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중국이 닮아가게 생겼어요. 진짜로 중국이. 중국 공산주의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경제위기가 터졌든 안 터졌든 걔들은 선언을 안 할 테니까 서서히 쭈그러들겠죠. 여기 보세요. 중국은 8가지 또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미중 패권 문제, 지금 이게 가장 커요. 관세도 있고. 두 번째, 과도한 부채, 기업 부채가 심각합니다. 중국은 빚쟁이 국가예요. 뭐 금이 많네, 뭐 달러가 많네, 아예 햇소리들 하지 마세요. 중국은 GDP 300% 빚이에요. 나라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세 번째, 홍콩 대만 문제, 주변국 국토 문제 맨날 싸우고 있고 사이도 안 좋아요. 네 번째, 지방정부는 이미 디폴트 상태입니다. 지방정부, 은행, 기업. 제 말 틀렸나요? 뭐가 하나 잘못됐어요? 자, 다섯 번째, 공산정권 한계. 자, 공산주의 빨갱이 국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불투명한 미래 경제. 그 다음에 인건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중국. 있으라고 해도 다 떠나는 마당에 그렇게 모질게 돼 있으니 해외 기업들이 다 이탈하죠. 자, 1대1로 이거 지금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나 보다 싶었더니 역시나 1대1로.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못 사는 아시아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빚만 잔뜩 지고 빚도 못 갚고 하니까 중국이 가뜩이나 힘든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달러 소진이 심각해요. 자, 부동산은 이미 폭락했고 개발회사는 망했습니다. 헝다, 비구이안, 완다, 완커 이런데. 중국 시간이 그럴수록 경제가 추락하는 걸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먼저 노란 거 GDP 명목이고, 뭐 노란 것이 됐든 파란 것이 됐든 지금 갈수록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2023년, 24년에 더 내려왔어요. 4%. 옛날 얼마 전만 해도 6%도 신통치 않았는데 경제 성장률 4%. 저거 2%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우리나라 짱 납니다. 중국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GDP에서 붕괴된다? 박살 나는 거죠, 이제. IMF, 중국에게 위기라고 지금, 여기 보세요.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거 뜨끈한 자료예요. 중국의 내수 확대, 빨리 해라. 부동산 위기 지금 해결, 빨리빨리 해라. 이거 촉구하고 나섰어요. IMF 위원장이. 본인들은 못하고 싶어서 못했겠어요? 살아나지를 않아요. 부동산 한번 문제 생기면요, 진짜 심각해져요. 여기 보세요. 자, 중국 IMF 위기, 767 유동성 자금, 침체 탈출,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까지 꺼냈는데도 안 먹혀요. 부동산 침체, 치솟는 실업률, 연내 767조까지 또 쏟아부었고, 올해는 또 얼마를 쏟아부을까요? 미국의 빅컷 계기로 디플레이션 공포까지도 계속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중국은 더 위험해져요. 140% 관세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니 보복 관세를 때립니까? 허세도 작작 부려야지. 뭐 트럼프 미국이 타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그러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거 맞아버리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패권 전쟁,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그런 게 145%까지 올라왔어요. 자동차 등 일부 제품 200% 넘기고. 자, 중국 3중국 관세 폭탄 내수 분기 수출 타격. 가뜩이나 살아날락말락했던 이 저가 수출이 완전히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구주 주정 미국. 중국 정부 막다른 길 실패하면 경제 침몰입니다. 경제 성장 올해 4%대. 와, 뭐 4%가 뭐예요? 지금 25년에 1, 2% 폭망한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중국은 지방정부, 개발회사, 기업 디폴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보세요. 지방채 1,110조 원. 와, 어마어마하네. 1,110조 원. 디폴트 사상 최대. 지방정부, 개발회사, 기업 나눠볼까요? 지방채 디폴트 1,500조 사상 최대. 중앙정부 보증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이미 공경에 빠졌고, 지방정부 상품 채권 60개나 디폴트에 빠져 있어요. 위험합니다. 개발회사 비구이한 디폴트 발생, 구주조정 추진, 완커 디폴트 직전, 채권 80%까지 하락해서 회복도 못하고 있고, 헝다 디폴트, 완다 디폴트 위기. 지금 뭐하는 안전한 개발회사가 있나요? 부동산 회사가? 자, 기업 GDP 20% 이상 차지하는 아까 개발회사 문제가 있다고 했죠. 23년 중국 국가 국유기업 포함해서 19곳이 지금 위기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외채 비중 76%로 높은데 이거는 정부도 컨트롤 못하는 그 외채 비중. 이거 어찌할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국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거 정말 명문이네. 명문. 백약이 무효. 아무리 해도 안 통해요. 경기 부양 안 통한다. 중국 안 통해요. 부동산 침체 안 통한다. 채권 발행 안 통한다. 부동산 안 통한 이유, 부양책이 왜 안 통하냐. 부동산 금융권으로 확산됐어요. 이미 전염됐다고요. 금융권까지. 지방은행 이미 하루에 막 6개씩 2개씩 4개씩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한 금융과 신탁 수익이 지금 최악이고, 신탁회사 3조 달러 13% 자금 조달 전혀 효과도 없어요. 완크그룹, 비구이한, 헝다 지금 난리 밥상입니다. 채권, 지방 세수가 감소, 채권 남발을 했어요. 너무나 조금만 하면 채권, 조금만 하면 채권.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부실 채권이 증가했다 이 말이죠. 지방정부 총 부채는 무려 총 부채 플러스 23조 달러. 중앙은행서 지방정부로 떠넘긴 채권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중국 공산주의 체제 붕괴. 트럼프발 무역 전쟁 견디려면 2,000조 지원책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5,000조가 필요합니다. 왜? 관세가 그만큼 세게 때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장 크게 피해보는 나라는 중국, 그 다음이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웃으면서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관망을 좀 하자고요. 일단 6개월간, 일단 3개월간 관망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왜 붕괴할까요? 중국이 공산주의 한계예요. 한계. 공산당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권력은 공산당, 부자들 다 이미 떠났어요. 중앙공산당 분열, 다민족 다언어 분열, 민영기업 한계, 국영으로 성장 불가능. 가뜩이나 지금 몽골 있죠? 거기 완전 몽골 땅인데 지들이 아직도 탈취하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돌려줘야 하는데 중국은 지들은 홍콩 반환받아 놓고 몽골 땅 그 넓은 땅 왜 안 줍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 뜨거운 감자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티벳, 위구르, 중국 땅이라는 게 없어요. 만주도 지금 요즘 만주족 아주 시끌시끌해요. 거기 예전에 여진족. 자, 미국과 패권 경쟁. 먼저 공산주의는 권력은 공산당 몫이고 또 민영기업 한계죠. 국영인데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미국과 패권 경쟁. 미국 무역 전쟁 맞서려면 2,000조, 지금은 5,000조라고 했어요. 5,000조. 와, 5,000조. 미 패권 전쟁 우위에도 중국 죽이기 사활. 자기들이 우위에 있음에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죠.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 발전은 끝났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국채 폭락을 하고 주가 폭락하고 미국이 망하게 생겼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다른 나라 다 유예시키고 중국만 때렸어요. 그건 자신감이죠. 대단한 거예요. 중국은 무너뜨리겠다. 트럼프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네요. 영토 분열, 영토 폭동, 신장, 위구르, 내몽고, 동북 삼성, 흉노계, 돌골계, 티벳, 한족 문화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명히 문제 생길 거예요, 저거. 자, 시진핑 1인 붕괴 후 위압 집산, 영토 분열. 즉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끌고 가는데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중국 땅에 소속되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왜?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애착심을 못 갖게 하는데 피도 다르고 족속도 다른데 아, 내가 중국에 살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아, 나도 중국 국가 국적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전혀 오히려 치욕적으로 생각하겠네요. 중국 국가부도 중국 경제 위기론 확산, 경기 부양책 규모 눈덩이입니다. 지금 내부 문제예요. 아까 부동산법을 청년 실업, 제조업 둔화, 외부 도전도 있어요. 대무역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 중국 이탈, 미국 패권 전쟁, 그 다음에 사회 요인도 있어요. 계층 연령 간의 문제가 있고 인구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여기도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복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확실성. 너무 이게 많죠. 자, 중국 2025년 언제 터질까요? 지금 예전에 자, 여기 주황색 보세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자, 이게 터졌었죠. 그런데 이제 인도, 중국, 일본, 대만도 더해져서 2025년에 중국발 경제위기가 사실상은 터졌다고 하는데, 자, 완전히 터질까요? 미중 관세 전쟁은 100년 전 1, 2차 세계 공황을 연상케 하는데 당장은 미국도 흔들리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붕괴될 정도로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